경제 불황 속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란 전망이 줄지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발표한 전망치의 2.3%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1.6% 성장에 그치는 등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물가도 악재입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비스 소비가 코로나19 영향에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임에도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4.7%에서 내년 3.1%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2% 내외라면 한 1.8%는 그보다 하회하는 내년에는 경기 둔화 국면이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1%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것은 KDI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등 연구소와 금융투자사들도 1%대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발표했지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OECD 2.2%, IMF 2% 등 전망도 향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수출이 이제 줄어드는 요인이 가장 큰 거고, 이게 세계 경기 침체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금리 인상인데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의 진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렇게 초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주체들이 겪게 될 물가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관측에 힘실리고 있습니다. 암울한 경제 전망의 배경, 세종 주재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앞서 살펴본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는 데에는 역시나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침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놨죠. 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가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3.6%보다 1.2%포인트나 내려잡은 수치입니다. 대위원은 내년 경제 키워드로 긴축과 파편화 속의 억눌린 회복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키워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불확실성을 지나서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되돌린 속도, 즉 금리 인상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너무 빠르고 또 강도가 높은 데다가 공급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실물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내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6%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이 계속된 물가와 금리 인상 부담에 따라 민간 경제 활동이 제약될 것이다, 그게 그 근거였고요. 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큰 중국의 경우는요, 엄격한 코로나 정책, 즉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에 5.3%에서 4.8%로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유로 지역은 0%대 성장률 나타날 것이라고 봤고요.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존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수요가 줄어서 이제 성장 여력이 많이 소진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제 KDI도 내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기 둔화로 상품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며 내년 총 수출 증가율은 올해 4.3%를
크게 밑도는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단 우리 수출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부진하면 가장 먼저 가전과 반도체, 자동차 등 최종재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제조업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도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대외연은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해야지 이제 수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또 공급 쪽 요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잡히기 어렵다는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오는 겁니까? 일단은 내년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됐고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건데요.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고, 물론 상승폭은 주겠지만 내년에도 3%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인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올해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 진단은 결국에 현실화되듯 싶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성장률로 내려가니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정부 내부에서도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있다는 후문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또 KDI도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진입했다. 상당히 좀 섬뜩한 얘기인데 네. 인플레, 디플레는 이제 한 방향으로 해결하면 네. 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해법이 복잡하고 자칫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도 네.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일단 내년 한국 경제가 이제 특히 상반기 경기 둔화의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와 달리 이제 상저 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제 하반기에 극적인 반등을 하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내년 KDI가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라고 점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도 전망치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더 낮춰 잡으면서 경기 대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DI도 이번에 이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비해 법적 최고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고요. 여기에 일부 자산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서 신용 경세를 완화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과 외국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로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고요. 또 G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품목 집중도를 낮출 수 있도록 무역 구조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연준처럼 이제 금리를 먼저 과격하게 올려서 물가부터 잡고 네. 그 뒤에 경기를 정상화하는 게 순서일 텐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원래 당초 한국인데 이제 미국 긴축 행보에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 이제 1%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KDI도 이번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빅스텝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기에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긴축 행보에 경계감을 물론 가져야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의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신용채권 시장 위축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하락하면서 빅스텝에 대한 한은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게 됐는데요. 때문에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